40대 이상 직장인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고민 없으신가요? 회의 준비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보고서 작성하는데 부담스럽고 후배들은 AI를 척척 쓰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고민을 바로 해결할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연구한 챗GPT 프롬프트 탑 5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발표자 입장에서 답변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초기 전략은 이러한 식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회사로 들어가고 싶을 때 이렇게 이력서를 바로 그럼 이번에 4위입니다. 4위 AI 세대의 갭을 브릿지하는 커뮤니케이션. 당신은 세대 소통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커넥트 AI 랩 여러분의 AI 멘토 제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커넥트 AI 랩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업무, 비즈니스에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해 왔는데 저희가 이제 보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0대랑 30대, 40대, 50대, 40대 이상 이렇게 챗GPT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특히 40대 이상 분들은 회사에서 과장, 차장, 부장 대표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50, 60대 분들은 거의 임원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신입사원이라기보다 위쪽에 위치해 계신 분들이거든요. 오늘 40대 이상 분들이 바로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챗GPT 프롬프트 탑 5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5가지만 알고 있으면 어디서 AI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들이에요. 제가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챗GPT 앱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앱을 키셔도 되고, 컴퓨터에 계신 분들은 컴퓨터에서 chatgpt.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5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위는 미래 위기 시뮬레이터인데요. 이 프롬프트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예언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회사에 닥칠 위기를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이런 프롬프트를 쓰면 되는데요.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제가 댓글 유튜브 밑에서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기다가 당신은 20년 경력의 위기관리 전문가입니다. AI한테 역할을 줘서 위기관리 전문가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라라는 이야기고, 여기 대상 기간 이런 밑에 있는 것들을 정보를 이 AI한테 줘서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분석된 것을 이 출력을 이렇게 하라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이 업종 회사명 을 여기다 넣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은 제품 디자인, 회사명은 디자인 조화 이렇게 쓰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어떠한 위기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기간에다가 1년 내, 2년 내, 3년 내 쓰면 됩니다. 그 위기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가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했었을 때 제품 쪽에 이러한 위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만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1, 2개 만들려면 2, 3개 만들려면 3.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좀 대비하고 싶어. 그러면은 10이라고 쓰면 되고, 2가지만 한번 대비해 보고 싶어. 그럼 2라고 쓰면 됩니다. 저희는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현재 상황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회사 규모, 매출, 주요 사업. 그러니까 회사 규모는 예를 들어 100명입니다. 매출은 1년에 30억이에요. 그리고 주요 사업은 피자 박스, 제품 디자인 이렇게 쓰고요. 주요 리스크,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떤 예상의 리스크들이 있을까, 우리 회사를 다니니까 알 거 아니에요. 예상 위험 요소들을 간단하게 써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 내 정치, 인공지능으로 인한 제품 디자인 수요 감소 이런 식으로. 분석 목적은 위기 대응인지 기회 전환인지 전략 수립인지 요거 하나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자, 출력 형식은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고 여기다가 이제 제출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보면은 지금 형태 먼저 볼게요. 형태는 위에는 제가 줬었던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고, 그 밑에 아까 출력 형태 제가 한 거 기억나시나요? 출력 형식 이렇게 해가지고 시나리오, 영향도 분석,
대응 전략, 기회 전환 이렇게 하고 번호랑 위기 상황이랑 재무적, 운영적, 전략적 해가지고 슬래시로 구분을 지어놨잖아요. 그게 이렇게 키워드로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는 뭐뭐가 감소하고 있고 운영적으로는 핵심 인재가 이탈하고 있고 업무 효율 저하가 있고 클라이언트 불만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회로 한번 전환해 보자 라고 분석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2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리스크라고 생각했었던 게 인공지능으로 인한 제품 디자인 수요 감소였다면 AI가 점점 확장되면서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피자박스 디자인을 제작을 하니까 저희한테 수주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에서 30%가 감소할 거다. 감소를 하게 되면 재무적, 운영적,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했었던 어떤 회사의 문제점들을 이 프롬프트 하나로 분석을 하고 대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40대 이상 분들은 거의 관리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관리자분들은 위에서 시키는 것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하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아, 우리 회사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고 이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때 얼만큼의 금액이 들어가고 리소스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그렇게 분석하고 미리 대비하고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어떤 실력 있는 관리자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4위입니다. 4위 AI 세대의 갭을 브릿지하는 커뮤니케이터예요. 그러니까 뭐 20대 신입사원이 왔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잘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챗GPT를 세대 차이 전문 통역사로 만드는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신입사원이 왔는데 Z세대, 뭐 MZ세대예요. 신입사원들과 소통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세대 소통 전문가입니다. 관리자 정보는 난 10년 차야. 10년 차 차장이야. 부장이야. 타겟 세대, Z세대야. 소통 목적은 피드백 전달을 하고 싶어. 피드백도 여러분 그냥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못했어, 잘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 피드백을 정말 조심해서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칭찬도 안 되고 무조건적인 부정도 안 되고 정말 어렵죠. 그리고 또 세대가 다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현재 상황을 쓰는 거죠. 신입사원이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대상자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 주고 싶은 신입사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어떤 업무 스타일을 가졌고 어떤 소통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가치관은 놀고 먹자, 업무 스타일 칼출근, 칼퇴근, 소통 선호도 말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함. 그리고 핵심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너가 이번에 만든 디자인은 정말 별로야. 자, 그리고 여기다 요청사항을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예상 반응별 대응 방안, 그리고 장기적 관계 개선 전략. 제가 요청사항을 써놓는 거죠. 야, 이렇게 요청할게. 너가 이 정보를 가지고 알아서 잘 출력해봐 라고 하고, 출력토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방식의 스타일을 적어 놓는 거예요. 나는 좀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따끔하게 혼내는 코칭 힘센 트레이너처럼 이해하고 싶어. 엄마처럼 이야기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타일을 적어 놓는 거죠. 그럼 친절한 스타일 이렇게 하고 출력을 누르게 되면 Z세대 맞춤형 소통 스크립트 해가지고 이번에 만든 디자인 봤어. 솔직히 내가 기대한 방향이랑은 많이 달라. 너가 낸 결과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보다는 이 부분은 우리 회사 톤앤매너랑 안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소통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 접근 방식을 여러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상 반응별 무슨 알겠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예상 반응별 대응 방안도 써놨고 이렇게 실수를 했었을 때 작은 업무를 맡기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피드백을 줄 때 아니면 무언가를 가르칠 때 그냥 감정적으로 바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쭉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면 신입사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죠. 3위입니다. 3위는 AI 경쟁사 전력 분석가입니다. 우리가 AI를 전력 컨설턴트로 만드는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쟁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싶다면 우리가 컨설턴트를 찾아가기 전에 이렇게 챗GPT로 한 번에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 채팅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프롬프트를 넣는 겁니다. 자, 롤 프롬프트, 우리 회사 정보, 경쟁사 회사 정보, 그리고 분석 기간, 분석 목적, 그 요청 분석, 출력 형식 해가지고 맨 위에는 우리가 항상 어떤 정보를 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회사야. 우리는 이런 회사와 경쟁을 하고 있어. 이런 경쟁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요청하는 건 이런 수학 분석을 해줘. 뭐 그들의 강점을 알려줘. 우리가 그들에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더 잘 만들고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로 어떠한 계획을 쓰면 되는지 알려줘. 라고 이제 진짜 우리가 경영 전략 컨설턴트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는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식을 요약형, 상세형,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라고 이제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해가지고 여기 표지, 개요, 경쟁사 개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잘 써놨을 때 슬라이드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발표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항상 들어가는 게 장표죠. 장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더 잘 만들어 드릴 프롬프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위 AI 임원급 프레젠테이션 작성 프롬프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사업을 제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그럴 때는 이런 프롬프트를 쓰면 됩니다. 임원급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프레젠테이션 정보를 넣죠. 주제 어떻고, 청중은 누구고, 목표는 뭐고, 발표 시간은 몇 분인지,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예상 투자는 얼마인지, 기대 효과는 얼마인지, 이런 간단한 그런 정보들을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자세하게 쓸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요청 구조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정말 정석인 썸머리, 문제 정의, 시장 기획, 솔루션 투자 계획, ROI 예측 측정, 재무 분석, 리스크 관리, 액션 플랜,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 구조를 해놓고 여기다가 출력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건지, 간결하게 딱딱딱 끊어서 할 건지, 아니면 시각화를 많이 시킬 건지, 이 발표를 했을 때 예상 질문이 몇 개일지, 그런 것들을 적어서 여기다가 써 넣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안에 내용을 안 채워서 좀 간단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 요청한 대로 뭐 서머리랑 문제 정의, 솔루션, ROI 예측 이렇게 잘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좀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라고 하고 이 제출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보면서 연습할 수 있는 이 스크립트를 작성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발표하기 전에 잠깐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제이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 드릴 내용은 헬스케어 A 신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서 들어가면 훨씬 똑부러지게 말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질문들, 예상 질문 대응 포인트를 6개를 만들었잖아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싶어. 질문, 시나리오 10개씩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제출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발표를 했었을 때 나올 질문들 시나리오를 이렇게 쫙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직접 진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롤플레이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줘 하시면 롤플레이 Q&A 연습 시나리오 해가지고 여기 세트 1,
2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CEO 역할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서 연습을 시작할까요? 나오죠? 응, 시작하자. 시작하고 제출을 누르면 이번 제안이 우리 회사의 장기 비전과 어떻게 맞물려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텍스트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내가 말하는 음성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다가 라이브 스트림 음성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직접 이렇게 챗GPT와 이야기를 하면서 시나리오 롤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와 직접 시나리오 롤플레이를 진행하면서 연습하실 수 있게 설계해둔 거예요. 이제 부담 없이 편하게 답변하시면서 연습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초기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전략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이제 발표자 입장에서 답변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초기 전략은 이러한 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뭐뭐뭐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자연스럽게 시작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챗GPT를 잘 사용하면 단순히 뭐 어떤 슬라이드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생님을 하나 고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는 AI 업무 동반자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나의 업무 스타일을 잘 아는 마치 참모 같은 역할을 인공지능한테 시키고 맡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하게 되면은 20년 동안 나랑 같이 일한 참모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프롬프트의 핵심은 맥락 설정입니다. 이 챗GPT한테 우리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전담 업무 어시스턴트입니다 라고 롤 프롬프트를 넣고 여러분들의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잘 넣습니다. 직책, 관리, 규모, 주 업무, 진행 프로젝트, 업무 스타일,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고, 소통 방식은 어떻게 하고, 선호 도구가 뭔지, 그 현재 도전 과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잘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앞으로 모든 질문에서 이 맥락을 기억하고 여러분 제이만의 차장만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모든 질문에서 이 맥락을 기억하고입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많이 줬었죠. 그럼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계속 넣으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맥락을 기억하고 라고 넣어주게 되면은 이 챗GPT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이 사용자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연봉은 얼마고, 업무 스타일은 어떻구나 하는 것들을 메모리를 넣어서 다른 답변, 그러니까 새로 채팅을 눌렀을 때도 그 기억을 기반으로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차장이고 디자인 팀의 수장이야. 포토샵과 3D 맥스를 잘 쓰고 있어. 이렇게 하고 메모리에 저장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을 누르게 되면은 저장된 메모리 업데이트됨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 저장된 요 정보를 이 메모리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누르게 되면은 그동안 쌓여 있었던 모든 정보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내 이력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새로운 회사로 들어가고 싶을 때 이렇게 이력서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직위 차장, 디자인팀 팀장 이렇게 나왔죠. 제가 아까 전에 작성한 그 메모리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아니라 요건데요. 그쵸? 그럴 때는 메모리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요 메모리 업데이트 되면서 관리 누른 다음에 요 부분을 제거하기 누르면은 지우기 누르면 이제 이 부분이 제거가 돼서 앞으로 대답을 할 때 그 정보를 쓰지 않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보와 아까 그 프롬프트만 넣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일 임원 회의 때는 데이터 이거 기반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정말 똑똑한 참모 같은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0대 이상이 쓰면 좋을 프롬프트 탑 5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거 그냥 보지만 마시고 꼭 한번 챗GPT나 제미나이 여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그리고
비즈니스 새로운 것들을 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40대 이상이 쓰면 좋을 프롬프트 100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제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들어가셔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2년부터 AI 연구 정말 제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댓글, 구독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